이렇게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지금 분위기가 뭐 연결식장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너무 막 딱딱하고 뭐 지가 가는 거 있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 아니니까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즐겁게 힘을 모아주시면 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보고 처음에 지지할 생각은 없었어요. 나와서 뭐 얘를 옹호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 카페에 글 실린 거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느냐, 부모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못을 받고 가는 그런 행위는 아주 나쁜 것이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그렇다면 나는 지지할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부분까지 얘가 욕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욕하는 것은 나로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은 얘를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욕할 수 있어요. 나쁜 놈이니까, 나한테는 나쁜 놈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의 신념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나쁜 놈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멈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국민이라면 다 해야 되는 그런 신성한 의무라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근데 제가 아들하고 얘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얘는 나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나가 안 본 곳도 가고 내가 느껴보지 못한 다른 감정들을 그냥 관광의 차원에서 간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살상과 죽음과 피가 흘리는 그런 속에 갔으면서 내가 못 느꼈던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현우 보고도 그랬어요. 너도 그 썼잖니. 너 가라. 또 진호도 썼어요. 진호도 써서 진호한테 너도 가라. 왜 근데 써놓고 공국이만 보내냐. 그러니까 다 떼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도 이걸로 마지막에 돼야 되고 감옥 가는 애도 응국이로 끝나야 되고 또 언젠가 무병제가 될 것이고 그때는 이 자식이 아버지 병역법에서 감옥 갔다 왔다며 그런 말도 있었어? 막 그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 멋있죠? 예, 진짜. 저도 제가 잘 표현은 안 하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난 걸 정말 행운으로 생각하고 또 병역거부를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감옥 가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내가 정말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건가 막 헷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그 훈련소 가려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 군복을 입은 모습이 상상이 안 된대요. 내가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말이 쓰는 뜻은 그냥 나한테 안 어울리는 일이 있긴 하지만 너도 그런 일도 당해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셨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아 맞다, 난 안 어울리는구나,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정말 내 생각이었는지 막 헷갈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보셨다면 나는 그런 존재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꼭 어머니 때문은 아니고 그게 내 자신의 본성이라고 할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느낌을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한번 어쩌다 너는 감옥에 가는 초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국군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힘내세요 라고 썼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군인 아저씨는 눈물하고 씩씩한 우리의 수호자였다.
이런 생각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변함이 없었다. 엉뚱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범생이었던 내가 대학교 때 선배들을 따라가 본 집회는 큰 충격이었다. 정경들과 몸싸움을 하다니. 그들은 경찰이 아닌가, 저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들은 법 질서를 지킨다며 해고당한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몽둥이와 방패로 끝없이 진압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전투경찰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병역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지금 그 당시 내 머릿속에는 가장 억압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연대하라는 말이 항상 빙빙 돌았다. 2003년 3월 그 말은 나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까지 가겠다. 침공이 시작되더라도 끝까지 이라크에 남아있겠다고 다짐했지만 미국의 선전포고가 발표된 후 나는 바그다드를 빠져나왔다.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날 강도질에 후방 지원을 하다니. 나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아무 힘이 없지만 적어도 이 부조리를 강화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라크 파병을 선택한 이 나라의 정부는 나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같은 해 5월 나는 팔레스타인에 있었다. 이라크 반전운동을 계기로 국제평화운동에 눈이 떠지게 된 것이다. 한밤중에는 폭탄이 떨어져서 땅이 흔들렸고 탱크 소리와 장갑차 소리, 총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홀로코스트 수용소였다. 군대의 원칙적인 존재 이유 역시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예전의 베트남 파병 그리고 지난 이라크 파병은 나라를 방어하는 본연의 임무를 떠난 범죄 행위였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병역 거부가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나는 군사력 축소가 전쟁을 방지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나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과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이 나와 다른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나의 신념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지금의 법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동의할 수 없는 강제징집과 감옥행 중에 한 가지만을 고르라고 하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국가폭력이다. 이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과 이 사회 모두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일 것이다. 또한 나는 생명을 보살피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군사력 확대를 반대하고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엄마 나 군대 가기 싫어.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